고성희가 라이브 화면을 뚫고 저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박진석은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꾹 눌러 부러뜨릴 뻔했는데요. 문제는 그 여자가 울면서가 아니라 계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성희는 울음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눈물부터 터뜨리면 동정은 생기지만 왜? 라는 질문이 오래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면서 마치 사과하듯 말했어요. 저를 욕하셔도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기사로만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입을 열면 내일 누군가는 제가 겪은 일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은 단숨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박진석을 악마로 만드는 대신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박진석 회장님은요, 사람을 직접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사람 손을 빌리죠. 변호사, 기자, 임원, 심지어 가족까지. 고성희는 변호사가 갑자기 사건을 포기한 일을 꺼냈습니다. 제 변호사가요, 전화 한 통 받고 갑자기 겁이 났대요. 여러분, 변호사가 뭐가 무서울까요? 돈? 권력? 아니면 입이 막히는 거요. 고성희는 여기서부터 말을 길게 늘어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쫓겨나던 날 신발도 못 챙겼고 금고가 텅 비었고 근저당이 잡혔고 이사장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있었던 일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악녀가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몰고 가요. 저는요, 나쁜 여자가 되고 싶어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착하면 먼저 죽어요. 채팅창이 뜨거워질수록 고성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저한테 증거 있냐고 묻는 분들 많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공개하면요, 내일 아침에 저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무심코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그 장면을 기다린 것처럼 말했죠. 캡처하세요. 퍼뜨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방송이 갑자기 꺼지면요? 도망간 게 아니라 꺼지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박진석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플랫폼 담당자 연결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사생활 침해. 새벽 전 차단 가능한지부터 보고. 박진석은 늘 똑같았어요. 상대의 입을 막는 걸 협상이 아니라 절차로 처리하거든요. 법무팀장에게는 더 차갑게 말했어요. 가처분 준비하고 고소장 초안 뽑아. 기사 라인에도 돌려. 정신적 불안, 금전 목적 프레임으로.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 걸리니까요. 대신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박진석이 그렇게 움직일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 말미에 딱 그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기사 나올 거예요. 저 미친 여자라고도 할 거고요. 근데요, 그게 바로 박진석 회장님의 방식이에요. 본질을 흐리고 사람을 더럽히고 끝내 혼자 남게 만들죠. 고성희는 잠깐 숨을 고른 뒤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의 집은 조용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냈고 박성재는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화가 났을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거든요. 박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성재야. 고성에 찾아. 오늘 밤 안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로요? 박진석은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경찰은 나중 문제고. 폰부터 빼. 그 한마디에 박성재는 등골이 식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니까요. 박성재는 밖으로 나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고성의 방송 켰다. 아버지 움직였어. 이지혁은 담담한 척했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화가 치밀면 몸이 버텨주질 않는 상태라는 걸 이지혁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더 잘 알고 있었고요. 이상철은 아들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이지혁 얼굴색이 창백해지는 걸 보자마자 말을 꺼내려다 삼켰습니다.
지여가 오늘은 좀 하지만 그 좀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아버지, 나 지금 환자처럼 보지 마. 그 말은 화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어요. 이지혁이 제일 무서운 건 아버지의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김다정은 그 분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병을 모르니까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나? 연애 문제인가? 김다정은 밥상을 더 챙기고 따뜻한 말을 더 늘렸습니다. 지여가 요즘 너 눈빛이 너무 말라 보여. 엄마는 그냥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지혁을 더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모르고 해주는 말이 제일 아프거든요. 모르는 만큼 순수하니까요. 한편 지은호는 그 밤에도 이지혁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신부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희망적인 방식으로 붙잡았어요. 선배, 신부전이면 식단이랑 생활이 진짜 중요하대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지은호는 따뜻한 차를 들고 와서 덧붙였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계속 좋아했는데요. 오늘도 좋아해요. 내일도 좋아할 거고요. 지은호는 고백을 한 번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기가 두려울 때 더 솔직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나 싫어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이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호가 다정할수록 더 밀어내고 싶어졌거든요. 연애할 여유 없어. 나 아픈 사람이고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지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좋아해서 밀어내는 거였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끝이 빨리 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때 고성이가 두 번째 불을 붙였는데요. 새벽에 고성이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서 내일 공개합니다. 이 한 줄로 기사들이 달라붙었고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기사 라인을 두 갈래로 찢었어요. 하나는 고성의 허위 폭로로 몰고 가는 라인, 다른 하나는 박진석, 사생활 침해 피해자로 만드는 라인. 박진석은 늘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 때 가장 능숙했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반격을 이용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다시 방송을 켰어요.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기사 떴죠? 제가 돈 때문에 협박한다고요? 좋아요. 그럼 돈 얘기부터 할게요. 고성이는 정확한 숫자를 던지고 정확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제가 받은 돈이 아니라 제가 뒤집어 쓴 돈이 있어요. 그 집안은요, 필요하면 사람 이름으로 빚도 만들고 필요하면 사람 이름으로 책임도 만들어요. 고성이는 거기서 잠깐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미칠 듯이 공개해라를 외칠 때 고성이는 딱 여기서 꺾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공개 안 해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순간 박진석 회장님은 제 인생을 통째로 위조로 만들 거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어떻게 프레임을 뒤집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문서를 보여주기보다 박진석의 습관을 더 까발립니다. 박진석 회장님은요, 사람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이건 너를 위한 거다. 근데 그 말은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묶는 말이에요. 박진석은 그 방송을 끝까지 보면서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랫폼 차단이 안 되면 주변을 치면 돼. 박진석의 주변은 늘 가족과 약점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흔들리는 고리는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 쪽을 바로 건드리진 않지만 이미 사람을 붙여 흐름을 읽게 합니다. 지은호가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박진석에게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레버였으니까요. 박성재는 그 움직임을 보며 더 괴로워졌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서면 자기가 가진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은호는 지금 이지혁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던지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박영나에게 한 번 더 털어놓습니다. 영나야, 나 아버지 방식 못 견디겠어.
박영란은 짧게 대답해요. 못 견디면 끊어야지. 근데 끊는다고 끝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박영란의 말은 차가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또 고백했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했어요. 선배, 나 알아요. 나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요, 사람은요, 아플 때 옆에 누가 있어야 해요. 지은호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진짜로 말할게요. 나 선배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봐요. 지은호는 자기 마음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냥 선언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어요. 지은호의 고백이 너무 계속되니까 거짓으로 밀어내는 게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가 신부전 정도라고 생각하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거 아니야. 지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지혁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다 결국 사실을 꺼냈습니다. 나 심장 이식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야. 지은호가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무너지는 대신 더 가까이 섰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지혁은 웃지도 못하고 자조처럼 말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불행해질까봐. 그 말이 너무 이지혁답고 너무 잔인해서 지은호는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불행해지는 건 내가 결정해요. 선배가 결정하지 말고요. 지은호는 손을 떨면서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 그래도 좋아요. 나는 선배 옆에 있을래요.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받아들이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을 오래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마지막 방어를 했습니다. 나랑 만나면 좋은 연애 못해.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화도 낼 거고 내가 울게 할 수도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울죠. 근데요, 울어도 옆에 있을게요. 지은호는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요. 내가 옆에서 지킬게요. 도망 안 갈게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이 붉어졌는데요. 이지혁은 그동안 사랑이 자기에게 사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사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은 긴 침묵 끝에 아주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이지혁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만나보자. 대신 나중에 내가 후회한다고 해도 내가 붙잡진 않을 거야.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할게요. 후회할 시간에 더 좋아할게요. 그 장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지은호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아해요. 내일도 좋아할 거예요. 선배가 나 밀어내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지혁은 매번 버티려다가 가끔은 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옆에 있어. 오늘은 그냥 같이 밥 먹자. 이지혁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풀리는데요. 그 풀리는 순간이 바로 박진석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방송이 생각보다 꺼지지 않는 걸 확인하자 이번엔 방향을 바꿉니다. 박진석은 마가라에서 먼저 공개해라로요. 박진석은 법무팀장에게 말합니다. 유사 문서 돌고 있다는 자료 만들어. 조작 가능성 먼저 깔아. 그리고 홍보 라인에는 다른 지시를 합니다. 고성희의 과거 폭로로 돈 번 전력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실 아니어도 상관없어. 사람들은 제목만 읽어. 박진석은 언제나 사람들의 정확함이 아니라 피로를 노렸습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면 진실은 그때부터 힘을 잃거든요. 고성희는 그 움직임도 알고 있는 듯 더 길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제 주변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고성희는 이런 여자다 만들려고요. 근데요, 그게 박진석 회장님의 전형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죠. 고성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은 더 말할게요.
저는요, 그 집안에서 방패였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가리는 역할.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박진석은 아주 잠깐 웃습니다. 분노할 때 웃는 사람은 더 위험하죠. 박진석은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 그럼 내가 창이 되면 나는 그 창을 내 손에서 꺾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성재야. 감정으로 살지 마. 오늘 밤 끝내.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막는 방식이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아닌지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또 말합니다. 선배, 고성이가 뭘 하든 박진석이 뭘 하든 우리 둘 사이에는 거짓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은 아직도 무섭지만 지은호가 옆에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반대로 지은호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한 사람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저 가족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것만 느낄 뿐 이지혁의 병이 어디까지 온 건지 모릅니다. 김다정의 다정함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평화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평화.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가장 나중에 가장 크게 깨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다음 방송을 예고합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내일 밤 저는 제가 가진 걸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이 제 방송을 끊으려고 움직이면 여러분은 그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대응이 아니라 선제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고성이는 그걸 깨기 위해 더 큰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힘든 연애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해봐요. 이지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래, 대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습니다. 도망 안 가요. 안 좋은 일 생겨도 내가 옆에서 지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겨우 사랑이라는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연 순간 밖에서는 박진석이 움직였고 고성이는 더 크게 떠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내일 밤 고성희의 공개가 진짜인지 박진석이 먼저 무너질지 먼저 지워버릴지.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에 하필이면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인 지은호가 서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